안녕하십니까, 조기희입니다. 오늘은 스토리가 있는 안전 영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안전은 어떤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생명 유지에 필요하죠. 그리고 건강이란 가치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안전 영역을 가르칠 때는 신체 활동의 안전에서 시작해서 좀 더 나아가서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 실천력을 기를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체육 교과의 경우 신체 활동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이 신체 활동과 연계된 안전 교육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전 영역의 목표를 보면 신체 활동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신체 활동을 수행하며 안전의식을 함양한다고 나와 있죠. 신체 활동을 매개로 해서 안전의식을 함양해가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 체계를 보면 3, 4학년군에서는 신체 활동과 안전, 수상활동 안전, 위험인지, 운동 장비와 안전, 게임 활동 안전, 조심성, 5, 6학년군에서는 응급처치, 빙상, 설상 활동 안전, 침착성, 운동시설과 안전, 야외 활동 안전, 상황 판단력을 내용 요소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3, 4학년군 신체 활동 예시를 살펴볼 텐데요. 신체 활동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종류와 원인 조사, 그리고 수상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운동장비와 관련된 안전사고의 종류와 원인 조사, 게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도 20년 정도 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면서 몇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신체 활동과 관련된 안전사고였습니다. 그때 이제 겨울철이었었는데요. 비석치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석을 이렇게 네모난 돌로 하거나 아니면 나무로도 많이 하는데요. 이걸 던져놓고 달려와서 점프를 해서 그거를 밟으면은 거기서 비석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는데요. 그거를 밟다가 학생이 이제 발목을 접질리면서 그 다음 날부터 깁스를 하고 왔었습니다. 여학생이었는데요. 제가 조금 부주의했던 면이 있었던 거죠. 다행히 이제 잘 치료가 됐는데요. 그 뒤로는 이제 비석치기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나무나 돌을 밟지 않고 그 옆에 밟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또 하나의 안전사고는 운동 장비와 관련됐었는데요. 높이뛰기 수업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고무줄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그걸 뛰어넘는 활동을 하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좀 더 도전적인 과제를 주고 특히 잘하는 학생들은 가로대를 놓고 이제 높이뛰기 바라고 하죠. 했었는데 그게 저희 학교에 쇠로 좀 금속 소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계속해서 높은 높이 도전하다가 진짜 끝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요. 넘다가 걸렸는데 이게 걸린 게 잘못돼서 튕겨져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학생의 이를 이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이에 살짝 이렇게 조금 약간 부러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학생을 제가 점심시간에 데리고 나가고 또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치료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항상 주의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3, 4학년군의 이 신체활동 예시와 관련하여 영상이 몇 개 있는데 그걸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스포츠. 그러나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삶을 위협하게 되는데요.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스포츠를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 운동은 손목과 발목, 무릎, 골반, 허리, 몸통, 어깨, 목, 전신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각 부위마다 30초씩 총 10분에서 15분가량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헬멧, 보호대 등 각 종목마다 필요한 보호장구를 반드시 파악하고 자신의 몸에 맞는 규격장구를 골라 착용해야 합니다. 장애물, 차량 및 보행자, 유리창이 있는 주택가, 비탈 등은 피하고 반드시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스포츠를 즐겨야 됩니다. 반드시 자신의 신체 능력에 맞는 수준의 운동을 해야 합니다. 스포츠에서 많이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뼈의 손상과 출혈, 근육 경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119에 먼저 신고한 후에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위해 신발, 헬멧 등의 장구는 벗겨주세요. 골절 염좌 탈구 시에는 손상 후 24시간 내에 라이스 요법을 적용합니다. 상처 부위를 고정시키고 15에서 20분가량 얼음찜질을 합니다. 단, 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손상 부위에 얼음의 직접 접촉은 피합니다. 이후 압박붕대를 이용해 압박하는데 통증이 없도록 주의하며 심장의 먼 곳에서부터 감습니다. 그리고 손상 부위를 심장 높이보다 높게 들어올립니다. 출혈 시에는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소독 거즈나 깨끗한 손수건을 덮고 손으로 압박하여 지혈합니다. 출혈이 멈추면 압박붕대로 감아주고 피가 나는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킵니다. 근육 경련이 발생했을 경우 환자를 눕혀 편안한 자세를 유지시키며 안정시킵니다. 심호흡을 하며 해당 근육을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는데 근육 경련이 발생한 근육을 반대편으로 당겨줍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수건을 경련 부위에 올려놓아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스포츠 손상은 무엇보다 사고 즉시 119에 연락하고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 레저 활동 안전 수칙. 스키를 탈 때는 보호 장비 착용 후 본인 실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합니다. 스케이트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타며 넘어졌을 때는 빨리 일어나 바깥쪽으로 피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3시간이 지났거나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즉시 휴식을 취하세요. 얼음 낚시는 결빙 상태 확인 후 구명조끼와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준비합니다. 다음은 5, 6학년군입니다. 신체활동 예시를 보면 응급처치 활동, 출혈이나 염좌, 골절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 방법이고요. 심폐소생술, 그리고 빙상, 설상 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활동을 다루고요. 운동시설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종류와 원인 조사, 야외 활동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절 및 탈구.
스포츠 활동 중에 뼈가 부러지거나 정상 위치를 이탈해 통증을 느끼는 상태로 손상 부위가 붓고 변형되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골절 및 탈굿이 대처 요령입니다. 현장이 위험하지 않는 한 환자를 옮기지 않고 안정을 취하게 합니다. 손상이 의심되면 부목으로 고정하고 뼈를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냉찜질을 통해 부종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과잉 출혈이나 붓기를 줄여줍니다. 구급대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이송합니다. 염좌. 인대 등 조직이 파열되어 통증이 있고 멍이 들거나 피부 색깔이 붉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염좌 증상 발생 시 대처 요령입니다. 손상 부위를 부목으로 교정합니다. 냉찜질을 통해 부종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붕대를 감아 손상 부위를 압박합니다.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과잉 출혈이나 붓기를 줄여줍니다. 인대 및 근육 파열. 충분한 준비 운동 없이 급하게 동작을 바꾸거나 무리하게 힘을 가해 큰 통증이 동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인대 및 근육 파열, 손상 시 대처 요령입니다. 손상 직후 24에서 48시간 이내에는 냉찜질과 가벼운 압박을 해줍니다. 다리를 올리고 움직이지 않고 휴식을 취합니다.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는 병원을 찾고 깁스나 목발을 사용해야 합니다. 출혈. 혈액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작은 상처에 의한 출혈도 2차 감염이 있을 수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출혈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입니다. 출혈이 심하면 호흡곤란과 피부가 창백해지고 체온이 떨어집니다. 출혈 부위를 소독 거즈로 덮고 손으로 압박합니다. 출혈이 멈춘 후에는 압박 붕대로 감아줍니다. 사지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는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여줍니다. 동맥에 손상이 있거나 직접 압박으로 지혈되지 않을 경우에는 혈관 압박을 병행합니다. 심정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심정지 증상 발생 시 대처 요령입니다. 입술과 손가락, 발가락이 파랗게 변하면서 의식을 잃거나 가슴 가운데 왼쪽 명치 끝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면 심정지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의료인에게 도움을 청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합니다. 탈진과 근육 경련.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 무기력해지면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거나 얼굴이 창백해지는 상태를 탈진. 능력 이상의 동작이나 장시간의 운동으로 근육이 급격히 굳거나 통증을 느끼는 상태를 근육 경련이라 합니다. 다음은 탈진 및 근육 경련 시 대처 요령입니다. 탈진 시에는 의복을 탈의하고 물과 음료 섭취 후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근육 경련 환자에게는 경련 부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경련이 일어난 부분에 올려놓아 근육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화상. 열에 의해 피부세포가 파괴되고 괴사되는 현상으로 피부가 붉고 따갑거나 수포가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화상을 입을 시 대처 요령입니다. 머리, 가슴, 복부는 얼음을 이용하여 즉시 화상 부위를 찬물로 식힙니다. 옷 위로 화상을 입은 경우는 옷을 벗기지 말고 옷 위로 냉각시킵니다. 화상 부위를 소독거즈로 두툼하게 덮어 감염을 예방하고 체온을 유지합니다. 작은 수포라도 터뜨리지 않습니다. 환부를 고정하여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충격에 의한 신체 손상. 스포츠 활동 시 무리한 동작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상대방에 인한 충격으로 크고 작은 신체 손상을 입은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충격에 의한 신체 손상 시 대처 요령입니다. 뇌진탕 증상 발생 시에는 환자의 의식 여부 확인 후 기도를 열고 상태를 살핍니다. 의식이 있다면 상체만 일으켜 앉게 한 후 넘어지지 않게 상체를 기대게 하고 부딪힌 부분은 차가운 찜질을 해줍니다.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진 경우 잇몸을 손수건으로 지혈하며 빠진 치아는 찬물에 10초 동안 헹궈 우유 혹은 식염수, 수돗물에 담가 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반쯤 빠진 치아는 빼지 않고 그대로 치과를 찾아갑니다.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 발생 시에는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머리와 몸을 바로 눕힌 후 조이는 옷은 탈의합니다. 안구 손상 시에는 눈을 비비거나 씻지 않으며 연고나 안약을 넣지 않습니다. 눈에 출혈과 피딱지가 생긴다면 이를 닦거나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눈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억지로 제거하려 하지 말고 생리식염수로 흘려 씻긴 후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크고 작은 응급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주변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지 알아보자. 첫째, 이름을 물어보거나 어깨와 손을 가볍게 두드려 의식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해. 둘째, 친구들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해. 셋째, 119에 신고를 해야 해. 누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침착하게 설명하고 지금 있는 장소의 주소 또는 큰 건물, 표지판 등을 알려줘야 해. 전화를 끊지 말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119 대원의 지시에 따라서 도와주도록 하자. 넷째,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바닥이 딱딱한 곳에 눕혀줘야 해. 만약 환자가 숨을 쉬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숨을 쉬지 않는다면 잠시도 기다릴 시간이 없어.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해. 근처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해서 응급처치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주변에 있는 자동심장 충격기를 찾아서 환자 옆으로 가져와야 해.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를 들으며 정확히 따라하면 돼. 자동심장 충격기에 있는 2개의 패드를 찾아서 그림에 나온 것처럼 환자의 몸에 붙이는 거야. 패드의 전선을 기계에 꽂으면 자동으로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는데 이때 환자의 몸을 절대로 만지면 안 되니 떨어져 있어야 해. 분석이 끝나고 필요한 상황이라면 기계가 자동으로 충전을 하고 재세동 버튼을 누르라고 알려줄 거야. 환자의 몸에서 떨어지라고 알린 후 재세동 버튼을 눌러야 해. 환자에게 전기 충격이 전해져 응급처치를 하게 돼. 어때? 친구들도 잘 따라할 수 있겠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차분하게 대처하도록 하자. 질식, 교통사고, 추락 및 기타 외상 등이 소아에게 일어날 경우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소아의 심폐소생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치면서 의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를 부탁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가슴 압박은 가슴 중앙인 흉골 아래쪽에 한 손으로 손바닥 아래 부위만을 환자의 흉골 부위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분당 100에서 120회를 약 4에서 5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시술자의 어깨는 환자의 흉골이 맞닿는 부위와 반드시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줍니다. 첫째, 의식 확인 후 119에 신고를 합니다. 둘째, 분당 100에서 120회, 약 4에서 5cm 깊이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셋째, 팔꿈치를 굽히지 않도록 수직을 유지하며 무한 반복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자동으로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 리듬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면 가슴 압박을 인계하고 장비를 인수받은 즉시 전원을 켭니다. 전원이 들어오면 음성이 나오면서 사용 방법이 안내됩니다. 환자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세요. 우측 쇄골 아래쪽에 패드를 부착하고 또 다른 패드는 좌측 유두 바깥쪽 아래에 겨드랑이 중앙선에 부착합니다. 이때 각 패드의 표면에는 부착할 위치가 어디인지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면 좋습니다. 패드 커넥터를 전멸등 옆에 꽂으세요. 패드에 연결된 선을 기계에 꽂고 기계에서 자동으로 심장 리듬 분석 중이라는 말이 나오면 분석 진행 중입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접촉 금지. 심장 분석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환자에게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제세동 해야 합니다. 충전 중. 제세동이 필요하다면 기계가 자동으로 충전을 하며 충전 후 제세동 버튼을 누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지금 제세동 실시하세요. 주황색 충격 버튼을 지금 누르세요.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전기 충격이 주어지고 나서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환자가 소생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자동 심장 충격기 지시에 따라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첫째, 전원 켜기 버튼을 누릅니다. 둘째, 패드 표면 그림을 참고하여 패드를 부착합니다. 셋째, 패드에 연결된 선을 기계에 꽂고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넷째, 제세동 필요시 환자와 주변 사람을 떨어지도록 한 뒤 제세동 버튼을 눌러 전기 충격을 줍니다. 다섯째, 전기 충격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캠핑장 안전수칙. 캠핑장으로 떠날 때는 소독약, 파스, 해열제, 진통제 연고 등 비상약을 미리 준비하여 떠납니다. 어른들이 텐트를 설치할 때는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 거리를 두고 조금 떨어져서 기다립니다. 텐트 줄이나 팩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야광 테이프를 묶어주고 주변에 유리 조각이나 날카로운 물건 등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캠핑장에 설치된 트램펄린과 같은 놀이기구는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타세요. 아빠와 삼촌이랑 함께 온 캠핑 정말 기대된다. 삼촌, 손 데웠어? 괜찮아? 이런,
그나마 물집이 생기지 않은 걸 보니 1도 화상인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상처 부위의 이물질을 제거 후 즉시 흐르는 찬물을 10분쯤 대고 열기를 식힌 뒤 화상연고를 발라주면 돼요. 만약 물집이 생긴 2도 화상의 경우라면 물집을 터뜨리지 말고 차가운 물에 씻거나 상처 부위를 소독한 뒤 깨끗한 수건으로 감싸고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삼촌, 큰일 날 뻔했네. 캠핑장에서 만나는 사고가 화재로 인한 사고나 질식 사고라고 했잖아. 대부분 과대 불판 사용이나 부탄캔, 이동식 부탄 연소기 사용 부주의를 생기는 게 다반사래. 잠깐!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요리할 때는 산발이보다 큰 냄비나 불판은 사용하지 말고 알루미늄 호일도 열을 반사시켜 부탄가스를 과열시키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소화기도 꼭 챙겨서 가까이 놓으셔야 해요. 캠핑할 때는 난로나 온열기도 조심해야 하는데 아무리 추워도 잘 때 질식사나 화재가 날 수 있는 가스 난로 등의 화기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침낭이나 점퍼, 이불 등을 이용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게 좋지. 역시 아빠랑 난 우리는 안전 콤비. 네, 오늘은 스토리가 있는 안전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전사고를 사실 뭐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때 이제 활동 위주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관련된 뭐 영상은 없었고요. 여러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그 영상들을 가지고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꾸려봤습니다.